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시장에 관심 많은 보여주신 분들은 지수는 2천을 넘었는데 이 증권가는 아주 그 외환위기보다도 더 흉흉한 아주 그 혹독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증권가가 찬바람이 이제 불고 있죠. 연일 부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제 그 이혜리 기자, 네. 그 금융투자업계에 아주 훈훈한 행사가 있었는데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혜리 기자도 다녀왔다고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증권업계가 어제 좀 훈훈한 행사를 해서 눈길이 끌었는데요. 네. 증권사와 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수장과 또 임직원 430여 명이 모여서 여의도 공원에서 모여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에 만든 김치 17,000도는 초록 어린이재단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됐는데요. 이는 300가구가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했었던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의 행사 취지와 또 어려운 증권업계에 대한 의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우리 회원사가 한 배 이상 늘어나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해서 사회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어려움 또 좋을 때가 있겠죠. 금년이 좀 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미래를 좀 보면서 이렇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업계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내서 내년에는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을 열심히 담그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김치가 좀 맛있던가요? 예, 김치 명장에 담궈서 맛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담근 김치가 17,000톤.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김장을 담그셨는데 추운 날씨에 우리 이혜리 기자도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좀 희망을 가지고 다들 힘을 내셨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아주 또 영상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해마다 이때 되면 우리 이혜리 기자도 이제 잘 아실 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권사들이 이제 포럼 같은 거 열고 내년 이제 한 해 우리 시장이 어떨지 우리나라 살림 발레가 어떨지 경제가 어떨지 이런 전망을 이제 너도 나도 앞다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단은 내년 얘기하기 앞서 작년 말에 했던 올해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날카로웠는지 예리했는지 우리 이혜리 기자가 죄송합니다. 예리했는지 이혜리 기자가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연말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았었던 올해 전망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국내 15개 정도의 증권사의 코스피 예상 밴드를 평균 내에서 보면 보통 1,803에서 2,290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또 KTB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가 2,400까지 갈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토러스증권과 교보증권이 내놓은 전망치가 2,150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시장의 평가는 이마저도 올해 안에 좀 도달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 증시를 쭉 돌아보면요. 이 9월의 반짝 랠리를 제외하면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를 보면 올해 시장을 예측했던 증권사들의 예측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올 한 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제 지난해 내놓았던 올해 코스피 전망 밴드는 매우 엇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00까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좀 지르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망을 좀 아주 세게 하신 분들은 조금 좀 머쓱하다, 좀 뻘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수 자체는 좀 많이 좀 틀렸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탑픽이라든가 유망 종목은 좀 어떻게 좀 잘 적중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코스피 밴드뿐 아니라 리서치센터장들은 이제 탑픽 종목들도 많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만은 꼭 사라라고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또 한투 등 대형사가 추천한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절반 정도가 지난해 연말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추천했었던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연말보다 29%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아머레퍼시픽 또한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대증권이 추천했었던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도 23%와 14%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추천받지 않은 게 더 낫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저런 그림을 보는 제 가슴이 막 오그라드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전망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전망보다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철저한 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은데 어쨌거나 이 증시를 전망하고 이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예측이 저렇게 틀릴 정도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그 리서치 센터가 뭐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마저도 저렇게 엇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더 신중하게 정말 이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네. 거죠. 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우리 이혜리 기자가 또 특별히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전망 어떨지 한번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틀렸기 때문에 매년 또 틀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전망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가장 먼저 내년도 증시 포럼을 가졌었던 신한금융투자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내년 코스피 밴드를 1850에서 2320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국 양적 완화 유지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또 경기 회복으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미테이퍼링 시작으로 인해서 후반기에는 증시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의 의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보는 2014년도 주식시장 전망은 상고 하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전 이러한 그 재반의 어떤 현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지수 밴드는 1850에서 2320포인트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 신한금융투자는 참고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는 이 흉흉한 시기에도 그나마 조금 따스함이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주 정도 좀 거의 없고 상당히 그 애널리스트들도 연봉이 많이 깎이지 않고 뭐 네, 그렇다고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네. 양기인 센터장이 참 그러고 보면은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른 증권사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밴드를 이제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매크로 변수를 이용한 톱다운 추적으로 봤을 때 내년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9%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요. 코스피가 최대 225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내년 평균적인 코스피 지수가 2150이고 최대까지는 2420까지 제시해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 중에서는 가장 높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도 이에 못지않게 코스피 목표치를 2400까지 제시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외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10배를 돌파할 것으로 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낮게는 1980, 높게는 238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2420. 우투가 어제 이제 네. 포럼을 열었던 것 같은데 우투가 제일 높군요. 네, 우투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이 아. 2400을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이맘때 네. 우투가 얼마나 잘했는지 네.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다들 상고하저를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조금 다들 그쪽으로 의견이 쏠려가지고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이 전망 자체가 듣다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수 전망도 흥미롭지만 자, 내년 유망 종목, 유망 업종, 섹터 어떤 걸 꼽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이혜리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내년도 주식시장을 선도할 유망 업종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소비재를 꼽았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망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의견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보면 사실은 소재 산업재보다는 조금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소비재
쪽에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작은 종목보다는 중대형 종목, 그러니까 매크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 네, 이준재 센터장은 옛날에 뱅킹 애널리스트, 네. 은행 애널리스트였고, 아까 양기인 씨는 혈강 애널리스트였는데, 업종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다 센터장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자, 다른 네, 어떤 대형주, 추천주 한 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은 대형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또 한국타이어, KB금융지주를 어허. 꼽았고요. 중형주로는 현대위아와 롯데칠성, 대림산업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의 전망을 보면요. 내년도 경기 회복 국가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어허. 내년도 주식시장을 주도할 유망 섹터로는 IT와 자동차, 조선 및 소재 업종으로 G3 국가인 중국과 미국 또 유럽의 경기 추이를 살펴서 종목을 선별할 것을 권했습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의 의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미국 경기와 관련된 IT, 즉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유럽 경기와 관련된 조선기계, 그리고 중국 경기와 관련된 정유화학주를 저희가 탑픽으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센터장들의 생생한 영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방송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나요, 진짜. 네. 우리 이혜리 기자 너무너무 저거 다 준비하려면요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저 시간 찾아가지고 잘라서 붙이고 이거 정말 이 제작진의 노고에 심심한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진가를 알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송사가. 네. 공짜 방송이잖아요, 또. 자, 대신권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대신증권은 내년도 증시를 주도할 핵심 업종으로는 화학과 조선, 또 은행, 그리고 중소형주를 꼽았는데요. 추천 종목으로는 경기 회복 수혜주인 롯데케미컬과 대우조선해양, 또 하나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하나 지주가 들어갔군요, 은행주가. 네. 그렇습니다. 조선주 얘기가 각 리서치 센터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진국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주는 실적하고 주가하고 상당히 큰 그 차이를 두고 움직이기 네. 때문에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거 반드시 좀 따져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 내년도 전망을 할 때 가장 큰 그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경기 전망도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좀 짤막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증권사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입니다. 네. 대부분의 증권사가 상고 하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배경이 바로 내년 중반쯤에 테이퍼링 시작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허. 하지만 증권사 코스피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걸 보면요. 대신증권이 2,400까지 간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증시에 이미 선 반영이 됐고요. 또 증시가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글로벌 증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또 국내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3.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투자증권 박병호 리서치 본부장의 경제 전망 의견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을 보다 높아야지만 경제가 좋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 주식시장이 사실은 화랑이었습니다. 네. 박병호 센터장은 리서치 본부장은 저도 참 뵌 지가 오래됐네요. 네. 어느새 리서치 본부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야,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 중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나 한은에서는 3.8%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증권사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역시 올해는 성장률이 3%가 안 되니까 올해보다는 좋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 작년도 전망은 그렇게 적중을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김없이 또 내년 전망을 또 이렇게 계속 또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 지수 전망이라든가 뭐 섹터 전망 이런 걸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그 업종들이 좀 갈 것 같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를 좀 우리 취재 기자로서 좀 많이 좀
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라임 투자자문이 또 이제 4분기 설명회를 네. 해서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원종훈 대표가 말을 하기를 이제 조선주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가 낮다라는 것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주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실적이 내려갔을 때 그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조선주 같은 거는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제네시스랑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소나타 등 이제 신형. 신차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신차 기대감에 지금 투자를 하면 내년에 조금 좀 희망 어린 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또 여기 업종에 조금 투자할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임 투자문에서도 상당히 어제 보니까 그 건설 기자재 네. 이런 데도 한번 그 라임 투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건설 기자재 요새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잠깐 좀 들려주실래요? 네, 이제 최근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보면은 네. 20% 이상이 20년 이상, 70% 이상이 2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죠. 70%가? 네, 그래가지고 오. 이제 이때쯤이면 리모델링에 시작할 시즌이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건설 업자재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라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직 증층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것만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하우시스 같은 이런 업종에 좀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혜리 기자 그냥 아주 떡소리가 납니다. 아주 옆에서 듣는 저도 내년 전망 아주 그다음에 섹터 유망 종목들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자, 이어서 또 이혜리 기자와 함께 아주 말랑말랑한 탐험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 준비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